네, 두 번의 특례 입시와 수시 원서를 넣고 다소 늦게 돌아온 대체 입시 코치 아델라 킴입니다. 서류 부분에 특히 이제 연세대 해외고 학생들, 검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 증빙 서류 제출이 올해 바뀌었죠. 좀 문의가 좀 많았는데도 업로드를 할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면접 문의도 좀 있었는데 10월에 원서 접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12년 특례 포항공대 준비와 내년 3월 특례생들 상담으로 다소 면접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베트남 쪽에서 최근에 이제 특례 면접 문의가 있으셔서 한 12월 예 즈음에는 11월, 12월 예 즈음에는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상담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에 거주하시는 그 특례분들이나 해외고에 전형 꼭 특례가 아니어도 해외고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1차 비대면 상담을 하고요. 또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날아가서 대면 상담을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카톡으로 상담 예약 주시면요. 1차 상담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2차 대면 상담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수시 서류로 마음 급하셨을 국내 입시생들에게 다양한 서류 구성 방법 꿀팁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연고대를 비롯한 재시문 면접 그리고 미대 비실기 드로잉 면접, 일반 학과 인정성 면접 그야말로 압박으로 단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쪽집게 준비 방식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올해만 3 월, 7월 특례 입시, 9월 수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제 3 특례 연고대 동시 1차 통과를 제가 시키면서 올해 연고대 재시문 면접에서 큰 틀에 신미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4강 정도를 고려대 그 연세대 특례 면접까지 아우르는 후기와 기출 문제 그리고 연세대 인제 수시 면접을 통해서 올해 고려대 연세대 수시 면접을 통으로 예상해 보는 쪽집게 강의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대 특례는 올해 인제 나비 효과에 의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 현상을 면접 주제로 다루었는데요. 이제 고려대 면접 문제가 수시 면접 문제 면접 못지않게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서 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와 나비 효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기출된 문제가 살짝 연대스러워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특례는요. 쪼끔 이제 다른 양상으로 좀 기출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전치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해외고를 비롯해서 언더우드 진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이제 국내 특기자 학종 국제형 지원생들과 국제학교 검고 학생들을 위한 면접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세대 융합공학을 비롯해서 IS이죠. 예 언더우드의 바이오 계열까지 전과정이 예. 인문 베이스로 기출되는 연세대 면접을 위해서 일단 이번에 고려대에도 기출되었지만 어떤 문제에도 사용하기 좋은 벤당과 미래 인제 공리주의 그리고 베이컨의 경험론, 데카르트의 합리론, 지난 연세대 정시에 기출이 있었죠. 그리고 니부어의 사회정의 이번에 고려에도 사용하기 좋았던 이론이죠. 그리고 역시 고려대 사용하기 좋았던 연세대 단골인 주지레이코프의 인지부조화, 프레임 이론 그리고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효율적 이타주의 연세대 정시 문제로 기출이 됐죠. 이타성, 휴메 공감 그리고 피터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미지와 함께 공감의 문제로 기출이 됐었죠. 그리고 동양의 공자맹자, 플라톤의 군주론, 사상과 이론까지 연고대 서울대까지 써먹을 만한 기본 이론들 먼저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저의 면접 트레이닝 방식은요. 일단 이런 기본 틀을 갖추는 작업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동시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좀 빨리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편인데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기출의 성향은 물론이고 여기에 담긴 윤리 철학적 이론과 제시된 문제를 적용시키면서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세 가지 학습 패턴을 진행하는 그런 그 3 in 1 러닝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약 2년 전부터 문제의 개념을 반복해서 기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출된 문제가 재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이슈별로 주제별로 가져와서 눈에 익도록 하고요. 올해 예상 문제를 같이 풀면서 지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시 면접은 그야말로 이제 3-4 개의 제시문이 이제 티키타카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 속에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MMI식으로 좀 면접이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4 개의 문단에 하나의 문단만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출이 됐습니다. 이제 하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기자 언더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2 개의 지문에 3 개의 문제가 제시되었고, 언더우드는 모두 인제 영어로 대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 또 다른 각각의 관점을 갖고 있는 약 3 개의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키워드와 B라는 키워드의 비교점을 찾거나, C라는 입장에서 A와 B의 그 관점을 비판하거나, 혹은 D의 입장에서 B와 C의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런 3 가지 폼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까지 약 2주 정도 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쪽집게로 핵심만 가져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단기 수업에 강한 아델라 코치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시문 면접이 대부분 지문이 흘러가는 맥락에 따라서 기승전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가나 지문의 함정을 대부분 파는데, 연세대 스타일이 요렇습니다. 요 고려대는 좀 나열식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다면, 올해 인제 특례 문제를 보면 이러한 문제 인식과 프레이밍 구조로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일단 초기 프레이밍을 깔아서 함정에 빠질 만한 대답을 이제 깔아 줍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지문들을 가 혹은 나 지문에 보통 이러한 그 초기 프레이밍 문제 함정을 깔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오래전에 이런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시 겸 연습 게임으로 한번 풀어 보자면, 좀 수년 전에 오래전에 기출되긴 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쉬운 문제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짜임새 있게 알 수 있어서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시아인들의 소고기 섭취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이제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 유도를 요즘에는 그래프로 하지 않고 거의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것을 절제할 방법이 없겠냐는 게 프레이밍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초기 문제 인식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인제 대답을 가면 이제 사고의 알고리즘이 상당히 좀 피곤해지게 되는데, 자 다시 보면은 아시아인의 소고기 섭취 증가가 문제를 일으킨다. 자, 2번 보아야 할 함정입니다. 환경 문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소고기 섭취는 곧 악이다라는 단순하고 부정적인 틀을 인식 구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고기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인지적 오류를 그래프라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통계학적 결과로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 함정에 빠뜨립니다. 자, 요즘엔 그래프가 지문으로 대신하는 그 첫 지문에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겸해서 문제 인식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프레이밍의 재구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꽤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될 제시문이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질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요, 역으로 질문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증가한 단백질 수요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충족시킬 것인가. 왜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일어난 문제로부터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의 폭이 이렇게 재구성하게 되면은 좀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되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범위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질문의 포인트로 잡은 개념어를 확장시켜서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루션 유도를 통해서, 유도를 위해서. 그래서 개념어로 최대한은 우리는 인제 3개 정도는 도출을 해야 되는데, 개념어는 인제 과거엔 대부분 지문에 숨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래프가 지문으로 바뀐 이후에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어는 그 가시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시엔 개념어가 좀 숨어 있지 않고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야 했는데, 아시아의 인제 육류 소비가 증가한다는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식습관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세계화로 인한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동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라는 점을 끄집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개념이 첫 번째 인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그런 그 개념적인 그 원포인트였고요.
그 윤리 철학의 설계를 통해서 답변의 틀을 구성하는 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그 매뉴얼에서 웰러스턴이 제시한 그런 그 월드 시스템 이론을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매뉴얼 하에 의해서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세계화에 있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론이 바로 이제 월러스턴의 이제 이론입니다. 매뉴얼 월러스턴의 이론. 그래서 왜 월드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이런 그 세계가 경제적으로 중심부 이제 서구 선진국과 주변부 저개발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주변부의 신흥공업국으로. 그래서 중심부에 속한 거대 식품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대형 육가공 업체들이죠.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그 아시아와 같은 반주변부 및 그 그 그 주변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서구식 식문화 패스트푸드라든가 스테이크를 주로 먹는 이런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서구의 식문화가 유입되게 된다는 거를 인제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와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은 아시아 시장을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아시아의 쌀 중심 식문화를 육류 중심의 식문화로 빠르게 인제 변화시켰죠. 그래서 인제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서 서구의 생활 방식을 이식하는 과정이고요. 식문화 재편을 넘어서 서구 문화의 이식이자 문화의 동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이 인제 아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지역의 전통 음식 대신에 햄버거가 스테이크가 이렇게 표준화된 메뉴가 일상에 자리 잡게 되면서 효율성, 예측 가능성, 예상 계산 가능성, 통제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맥도날드화 시스템이 식문화에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맥도날드화에 의해서 문화 동질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서 식문화의 변화와 세계화라는 또 한 축을 통해서 얘가 환경학적 측면에서 육류 소비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짚어달라는 게 당시 인제 연세대의 의도였습니다. 당시에 인제 제시문이 좀 복잡하게 기출되진 않았지만 육류 소비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주제라서 늘어나는 일단 육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장식 축산업의 확대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게 환경 사회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태 발자국, 발자국이나 응용 과정에서 어 대사균열 이론이라든가 트레밀의 생산 이론 요런 것들을 얘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에서 인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량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개념이 바로 생태 발자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양의 곡물 사료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목초지가 또 요구가 되게 되고요. 소고기 1 킬로그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물은 같은 양의 곡물을 생산할 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소고기 소비 증가는 곧 지구 전체의 생태 발자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요런 이제 끝없는 이윤 소비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사육 방식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성장 촉진제라든가 이제 항생제 사용 등이 인제 도입이 되고 더 많은 고기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소고기 생산은 메탄가스를 배출 증가시키고 산림을 파괴하고 수질 오염에 환경 문제를 낳는다. 요런 축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아시아의 소고기 섭취 증가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서구적 식문화의 확산과 소비주의의 심화를 가져오고 환경적으로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요거를 포인트로 가져왔어야 됩니다. 사실 인제 인간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구와 고기 소비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믿음 사이에서 이런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섭취 금지가 이 부조화를 해결하는 극단적인 시도이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함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지 않겠다가 아니라 섭취는 하되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물 섭취가 아닌 대체할 방식을 찾아내야 라야 한다는 게 우리 인제 찾아내야 될 우리가 도출해야 될 사고의 확장 방식입니다.
사실 인제 이 이론을 통해서 결국 인제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만 부과된 게 아니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일단 분석해 내고, 세 번째 인제 다 지문에서 다시 한번 의사결정 과정과 인지 보조화를 흔드는 두 번째 함정을 제대로 파 놓습니다. 이제 환경에서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같은 윤리와 철학 이런 관점에서 조망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요즘에는 지문이 재구성되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결론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새로운 인지를 추가해서 부조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시 플레저, 이제 트렌드나 맛을 포기를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려는 헬시 플레저의 개념이 이제 친환경적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었거든요. 당시 인제 요런 해결책까지 제시하라는 게 연세대 면접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요런 새 인지를 추가해서 고품질 단백질 수요 증가의 트렌드에 맞춰서 건강하고 안전한 이런 고품질 단백질 수요에 맞춘 푸드테크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잠시 푸드테크라든가 또 대체육 시장의 성장 요런 것들을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푸드테크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요 최근에 인제 콩고기 요런 게 있죠. 네, 요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고기 흉내를 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든가 배양육 기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고기의 그 맛과 식감, 육즙까지 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요런 일련의, 제가 말씀드린 요런 스토리들이 연세대 재심문 면접에서 그 당시에 얘기하는 그 요구되는 답변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세대 대시문 면접의 루틴은 반드시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키는 함정의 골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래프가 이 골의 한 축을 인제 형성을 했는데, 그 그래프에서도 변수를 다양하게 두어서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었다면, 최근에 인제 재시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관점의 변화에 디테일을 주고 사고의 방향을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그 MMI식 면접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재구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면접의 답변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과 해답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시해야 되는 게 연세대 면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생기부 컨설팅에 기반한 면접이든 재시문 면접이든 이제 오랫동안 제가 지도해 왔지만, 올해 특히 수시 면접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동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능 인원이 작년에 52만 2,670 명보다 3만 1,504 명이 많은 55만 4,174 명입니다. 지원자 가운데 고3 재학생만 이제 37만 1,897 명이거든요. 67%가 넘는데, 졸업생은 15만 9,922 명입니다. 검정고시생이 한 2만 2,355명 정도, 각각 28% 4% 요렇게 됩니다. 고3 재학생 수가 작년보다 약 3만 1,120명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 학년도 수능이 39만 4,024 명이었는데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접 준비를 할 여력이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확연하게 인제 확실하게 성적대가 상위이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쪽집기 단기 면접식으로 적은 시간 투자로 고효를 높이는 방향으로 타겟을 제가 잡고요. 약 2주 뒤에 인제 언더우드 특기자 면접까지 한 10 개의 주제로 진행을 하고, 하스 면접까지는 한 18개 정도의 인제 주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으로 예상 주제에 붙어야 될 철학과 윤리를 확실하게 콕 집어서 이해시키고요. 최근 2 년간 기출된 문제 개념을 반복해서 나오는 요런 추세를 감안해서 기출과 예상 문제를 혼합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가면서 나만의 면접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안 남았죠. 예, 한 달이 안 남은 수능 이전과 이후에 면접으로 착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올해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수시 면접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다 다짐해 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과 윤리는 너무 느려지게 말씀을 드리면 좀 다소 영상을 길게 보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말씀을 드렸고 연세대의 큰 골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함정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앞으로 좀 많이 꿀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지속적으로 연세대 면접 앞으로 조금 더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